아, 나이 많으니까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선입견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그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대답만 합격이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때 가지시는 좀 선입견들이 있는지 아니면 좀 나이 많으니까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선입견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나이 많다고 해서 중간에 뭘 했는지 뭐 다른 회사 다녀왔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로 검증은 반드시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지원하신 경력사원은 당연히 나이 많겠죠. 신입사원은 일반적으로 군대 우리나라는 갔다 오고 여학생은 안 갔다 오지만은 뭐 23세, 40세부터 해서 한 30세 정도 안에서 군대 갔다 오시면 입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많으신 분들은 신입으로 입사하면은 어쨌든 자기가 그 연도별로 뭘 했다고 적는 분이 있고 비어 있는 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놓은 분은 딱 보면은 이해가 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비어 있으면은 채용 담당자도 반드시 그 면접실 들어가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면접위원이 반드시 누구라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네요. 뭐 하시는가요? 혹시 뭐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뭐 했다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게 그냥 확인하는 거고 도움이 될까 봐서 물어보는 거지. 그걸 떨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부사장님. 그러면은 3년의 공백이 있으면은 제가 사실 한 2년 정도 이런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앞에 1년은 이런 자금도 모으고 이런 준비를 계획 단계에 있었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연관이 좀 되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하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꼭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밝히되 본인이 앞으로 근무할 회사에 근무하고 싶은 직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예. 나도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 알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창업 경험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부사장이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창업하면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한다고 생각할까 봐. 예, 예. 근데 그러한 건 좀 기후에 불과한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창업 중에, 물론 장사는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비즈니스 성과는. 근데 이제, 제 상사가 그분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력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해서, 창업 경험이나 개인 사업이 경험이 꼭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왜 사업을 접고 입사를 하게 됐는지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또는 업무에 연관 없더라도 그때 내가 쌓았던 독한 마음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난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들어와가지고 또 1년 안에 또 자금 조금 모아서 또 사업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운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장기 건속이라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10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의 그 장기 건속에 대한 확신은 좀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 저는 네, 1, 2년 하고 나을 것 같으면은 뽑지를 않겠죠. 네. 그 부사장님 근데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지금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취준생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좀 안타깝죠. 요즘 IMF 세대들하고 지금 팬데믹 세대들하고 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들 586 같은 세대는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은 합격 원서가 한 10장씩 들고 어디 갈 건지 가위바위보 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요? 예, 예. 저도 하숙집에서 이렇게 수험표 들고 있으면은 친구 뽑아준 데 갔어요. 삼성전자죠. 예. 몇 개 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험표를. 야, 뽑아봐!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때는 정말 취업 환경이 너무 좋았었죠. 자고 일어나면 기업이 생기고, 나라 수출 잘 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성숙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하기 힘든 데 있어서 인생 선배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불합격한다 해서 또 그게 또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딴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불합격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 내 자신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거죠. 참 이건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내가 성장하고 살아왔던 가족이라든지 내가 중구했던 사회의 문화에 나는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근데 새로 들어갈 그 회사의 문화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면접위원회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역량은 좋지만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한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너랑 나랑 안 맞아. 예, 그런 거죠. 첫 번째 이제 업무 역량은 사실은 진짜 꼴찌고 진짜 소프트웨어를 지원했는데 소프트웨어 전공이 전부 다 C고 D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 별로 있진 않아요. 신입사원한테 무슨 그렇게 큰 역량을 바라겠어요. 전문 면접 이렇게 면접도 있죠. 전문 이렇게 몇 문제 주고 한 개 골라서 발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대답을 똑바로 하는 신입사원은 30%도 없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대답만 해도 합격이 돼요. 예. 더군다나 그 창의성 평가는요, 1000명에 1명도 합격 못 해요. 다 빵점이에요, 창의성 평가는. 그만큼 창의성 있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역량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앞으로 들어갈 회사하고 사회문화적 가치관하고 안 맞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있는데, 좀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성장 배경이 그런데. 그렇다고 그 기업에서 나를 거부했다 해가지고 내 인생 실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다른 기업은 나한테 맞는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칭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을 탐방을 하고 또는 인턴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스펙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취준생분들 중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 죄다 경력만 있는 사람만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경력이 없는 나는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사장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채용 담당 오래 해보고 또 인사팀장으로서 역할도 해보고 만 몇천 명도 관리를 해보고 했지만은 사실 경력 사원을 뽑으면은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하는데 이게 신입과 경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과의 일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백지 같은 상태에서 조직에 대한 로열티를 심어주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이루게 해서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뒤로 물러놓고 기술력이 있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받아서 그냥 업무상 끌고 갈 거냐. 이러한 결정을 조직에서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조직들이 신입 공채를 위주로 하면서 경력은 일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팬데믹 상태에서는 신입 공채라는 대량 채용보다는 경력 사원들의 일부 채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입 사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경력만 뽑으면 나도 어디 가서 경력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실이죠. 그럼 신입 사원들한테 과연 회사에서 경력을 요구를 하느냐? 아니죠. 일부 경력이란 표현을 채용 공고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을 얘기하는 거지 경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몇 년 이렇게 쓰면 경력이죠. 근데 컴퓨터 아키텍처 가능 역량이죠. 그래서 신입과 경력의 채용 공고를 보면 분명히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또는 그 목표 타겟 회사에서 원하는 역량을 내가 구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경력을 뽑으면서 왜 이런 공고를 내?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타죠. 본인만 가슴이 아픈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신입을 채용할 때 경력을 원한다라기보다 역량을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역량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데 그 역량이라는 게 할 수 있느냐, 할 만한 태도를 갖췄느냐, 너는 가능성이 있느냐. 네, 괜한 반발심과 불만은 본인의 시간만 뺏어갈 뿐이죠. 그리고 저도 요즘에 늘 고민하는 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이 면접을 앞두거나 하는 이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부사장님이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뭘까요? 젊은 세대든지 나이 든 세대든지 실패는 정말 고통이고 두려움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은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렇다고 젊은이들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뛰어갈 시간도 한참 많이 남아 있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20대, 30대에 잠시 넘어지면은 아직도 80년, 70년이 남아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잠시 쉬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뭐든지 속도감이 있게 하라는 이야기죠.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고, 뛰더라도 빨리 뛰고, 움직여도 빨리 움직여야 실패하는 시간을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부사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실행하고 분명히 그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 가장 인사적으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밀레니얼 어떤 신세대에 대한 뭐 이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회사별로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부사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레니얼 막 이런. 글쎄요, 지금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죠. 과거에 X, Y, Z 세대. X입니다. 네. 제가 X 아닌가요? 여기 Y 같은데. 요즘 MZ 세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미 일어나 있는 문화적 현상을 학자들이나 또는 구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구분한 거에 지나치지 않고, 사실은 이미 다 번지고 있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X, Y, Z, MZ 세대가 모두 다 한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교류를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뭐 생각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세대 간의 청을 더 두텁게 하는 그러한 나쁜 현상만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고, 세대별로 약간씩 이해를 하면서 또는 양보를 하면서 서로 좋게 융합을 하는 게 올바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드는 생각은 굳이 이런 거 나누지 말고 각자 모두가 다 다르니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이제 20대도 있고 한데 여자애들이 2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오래 생활하고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신세대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세대의 생각을. 그럼 신세대는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죠. 아빠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직장 강사의 말도 안 되는 농담에 좀 웃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또는 과거의 농담도 공부를 하고 한번 써보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소통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사장님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시절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조카들이라든지 친구의 자녀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고 입사 면접에 좀 더 윤택한 경험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